아팠다. 월요일 아침 늦잠을 잔 탓에 매우 분주한 지영씨. 바쁘죠, 늦게 일어나면. 자기야!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내 신호보신가 봐. 레포트 못 봤어? 못 봤는데? 핸드폰 어디 갔지? 이때 거실에서는 정현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찾는 중인데 저럴 때 있어요, 저럴 때 있어요. 이들은 올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로 같은 대학 동기로 만나 조금 이르긴 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 일찍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둘 다 어린 나이다 보니 집안 살림이 쉽지만은 않았고 서투러. 이렇듯 아직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마냥 좋기만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루 걸러 하루 쓰리냐. 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가벼운 감기 증상을 느낀 지영씨. 자기 괜찮아? 남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쩐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지영 씨 축하드려요. 임신 4주째예요. 네? 임신이요? 뜻밖에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감기로 착각할 수도 있군요. 정말이야? 감기 증상이 있나 봐요, 그럼 임신하면. 이제부터 우린 좋겠다. 엄마 아빠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못 놀겠다. 아참, 나 감기약 먹었는데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다며. 그리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대. 걱정하지 마. 어디 들어보세요. 지영씨는 며칠 전 먹은 감기약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용기를 준 덕분에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했고 평소 즐겨 마시던 술을 끊고 학교도 잠시 휴학한 채 태교에 만전을 기했는데 그리하여 8달 후 예정일보다 좀 이르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예쁜 딸을 순산한 지영씨. 산모의 몸 상태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 만큼 금방 회복되었고 덕분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어느새 부쩍 자란 딸 설임. 커가면서 유독 아빠를 따르는 탓에 낮에 집을 비울 때는 수시로 휴대폰 통화를 하며 목소리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때문인지 설임이는 여느 장난감보다 휴대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나도 당근 가고 싶지. 근데 나 설임이 때문에 꼼짝 못 하잖아. 누군데? 하나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따 저녁에 동창 모임 있다고 계속 오라는데 설임이 때문에 못 간다고 했지 뭐. 자기 애 낳고 친구 한 번도 못 만났지. 나 오늘 휴강이라서 학교 안 가도 되거든? 내가 설인이 볼 테니까 갔다 와. 진짜? 진짜 그래도 돼? 그럼 훌륭한 남편이에요. 빨리 가서 준비해. 자상한 남편의 배려 덕분에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갈 수 있게 된 지영씨. 그날 저녁 자기야, 더 짜놓은 거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으니까 이따가 설임이 꼭 먹여. 조심히 갔다 와. 모유까지 미리 짜놓은 지영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창 모임에 나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야, 애기 진짜 이쁘지? 진짜? 한편 같은 시각 집에서는 남편이 혼자 딸아이를 돌보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얘기 너무 예뻐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자정에 가까워지고 조금 늦은 귀가를 한 지영씨. 남편과 딸이 고온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곤했는지 자신도 곧장 잠이 드는데 잘 잔다. 다음 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기 언제 들어왔어? 들어오는 거 못 보고 잤네. 미안. 어제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오랜만이라고 자꾸 붙잡는 바람에 좀 늦어졌어.
피곤하지 않아? 머리가 좀 띵하긴 했는데 진통제 하나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 이렇듯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 시간을 보내던 지영 씨. 지금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운데요. 서림이 깼다. 우리 딸 좀 배고픈가 보구나. 자다 깬 딸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야, 참 좋다. 그날 오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오래 자네. 그래? 어쩐지 다른 날보다 오래 잠에서 깨지 않는 서림이. 어허. 그런데 자기야! 자기야! 왜? 무슨 일이야? 잘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거야. 병원부터 가야지 우리 지금. 지영 씨 부부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사망했습니다. 결국 서림이는 심장마비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평소 잔병 치레 없이 잘 자라던 서림이가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것은 부모가 무심코 저지른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인데, 그렇다면 서림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모의 결정적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마지막 부분이 안 좋았어요. 부모의 결정적 실수로 서림이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하나 보여요. 뭐요? 그걸 얘기해주면 안 되죠. 그럼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이 애엄마가 말이죠. 딱 한 가지 보였던 게 전날 술을 먹었지 않습니까? 오, 예. 술을 먹이고 나서 애에게 젖을 물렸어요, 아침에.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술 먹고 술젖이라고 하나요? 이게 어쨌든 이게 모유도 말이죠. 이 신체 일부분이고 전날 술을 마셨다면 분명 모유에서도 이 알코올 성분이 분명히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건 모유를 먹인 게 아니라 술을 먹인 거죠. 그 유명하다는 술젖. 예.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들 하시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망까지 다음날, 근데 젖은 다음날 줬는데 충분히 잠을 자고. 그러니까 다음날 맞았으니까 이게 온몸에 숙취가 되면서 몰린 거예요, 이쪽으로. 그건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그게 사망까지. 정답 맞추나 못 맞추나 봅시다, 이따가. 예. 저는요, 그러면 동참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젖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술젖보다는 진통제 젖이거든요. 저는. 그렇죠. 모유수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그렇죠. 엄마예요. 어떻게 짜서 이렇게 먹였잖아요. 밖에 나가면서. 그럼요. 근데 모유에 너무 안 좋은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 술 먹었죠. 진통제까지 먹었죠. 그래서 뭐 데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술 아니야. 술이 들어간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게 또 와, 정답이에요? 이게 좀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상관은 됐어요. 잠을 예. 잠수였기 때문에. 자, 그러잖아. 그럼 못 맞히신 우리 세 분은 검은칠 집행회의죠? 여기 가시죠. 예.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몰아주기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몰아주기. 한 명을 필요해. 예. 가위바위보 해야죠. 가위바위보. 특이하게 이긴 사람 어떻습니까?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 계속 꽈봅시다. 버라이어티하게. 좋아요.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저는 예쁘게. 국민관 덫을 갑니다. 이마가 많이 넓으세요. 제가 거기 이마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마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넓으세요 지금. 부분. 자. 이마 몇 개 있고요. 하시네. 감 있으셔. 어우, 제대로. 이제 양 볼을 우리 용철이 완성시킵니다. 내게 한다고 낼 게 아니에요. 야, 세상에. 살살. 예.
브레나룻 당근이죠. 브레나룻. 네, 이거 굉장히 세게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어린 나이에 결혼해 뜻밖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영씨 부부. 비록 어리고 경험이 없긴 했지만 나름대로 태교에 만전을 기했고, 그로부터 8달 후 엄마를 닮은 예쁜 딸아이를 순산하게 되었는데, 정말 행복했죠. 비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긴 했지만 다행히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던 어느 날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서림. 그렇다면 과연 서림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던 바로 그날. 야, 신지야! 너 일찍 시집 가더니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너무한 거 아니야? 니들이 애엄마의 고충을 감히 상상이나 하겠냐? 마음 놓고 요 시원한 맥주 마시던 때가 그립다 그리워. TV에서 보니까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던데. 집에 가서 바로 안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하긴 뭐 자고 나면 괜찮겠지? 야, 마셔. 걱정은 했었네요. 지영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은데다가 원래 술을 좋아했던 터라 시원한 맥주 생각이 간절해졌고, 딱 한 잔만 마신다는 것이 그만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마시고 맙니다. 저러면 안 되는군요. 그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고, 야, 8시간이나 주무셨는데도. 뭐가 안 됐나 봐요. 그 덕분인지 다음날 별다른 숙취 증상은 느끼지 못했는데, 하지만 술을 마신 후 날짜가 바뀌고 푹 자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 성분이 다 분해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때 생성된 모유에도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었던 것인데, 우리 딸도 배고픈가 보구나. 젖자 놓은 게 하나도 없네. 푹 잤으니까 괜찮겠지? 마침 미리 짜놓은 모유가 다 떨어진 데다가 푹 자고 일어난 터라 지영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모유 수유를 했고, 결국 알코올 성분이 그대로 딸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심장에 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지 8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유 속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일까요?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이 술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게 되고 위에서 30%가 흡수가 되고 그 나머지는 소장을 통한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그 혈중에 있는 그 알코올 성분은 모유를 만들게 되는 유선을 따라서 흐르게 되기 때문에 모유에서도 80%의 알코올 농도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의 알코올 농도와 모유의 알코올 농도는 서로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살펴보면 소주는 50ml를 기준으로 2잔이면 0.04%, 맥주는 250ml 기준으로 2잔에 0.05%이며 양주는 30ml 기준으로 2잔에 0.04%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정도씩 감소하며, 특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거나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지영 씨의 경우 전날 밤 500ml 맥주 5잔을 마시고 8시간 동안 숙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체내에는 0.08%, 즉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이 남아있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이때 모유 수유를 하면 생후 8개월짜리 갓난아기가 한 번에 먹는 모유의 양은 약 200ml 정도이므로 약 3.2ml의 맥주,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정도가 바로 3.2ml로 이만큼의 맥주를 직접 아이에게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며, 또한 한 번에 모유를 짜놓은 상태에서 하루에 5번을 나눠 먹일 경우 약 16ml의 맥주.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정도의 양을 직접 먹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이처럼 모유를 통해 알코올 성분이 단단하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미성숙한 간과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지영씨처럼 500ml 맥주 5잔을 마신 경우라면 몸속에서 알코올 성분이 전부 분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시간 이상이 필요하며, 그 후에 모유 수유를 해야 아이에게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속설에 막걸리 등이 모유의 양을 늘게 한다고 알려져 있어 일부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산모들의 경우 적당한 음주가 수유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하지만 지속적으로 알코올 성분이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경이 예민해져 잘 우는 것은 물론 체중이 제대로 증가하지 못해 성장과 발달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 최근 러시아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에게 건강한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유 수유 중이라면 가급적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 두 번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실 수밖에 없다면 한 잔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며, 맥주나 소주 한 잔을 마셨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또 맥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에는 5시간 이상 지난 후에 모유 수유하는 것이 좋고, 만약을 위해 술을 마신 후 하루 정도는 미리 짜둔 모유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 세 번째, 단백질은 모유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살코기, 생선, 계란, 콩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데, 만약 땅콩 등 특정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의 경우 그 식품을 섭취한 엄마의 모유를 먹은 후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 아기가 구토나 설사 증상을 보이면 그 음식의 섭취를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전날 마신 술에 들어있던 알코올 성분이 자고 난 후에도 모유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지영씨.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딸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가 결국 영영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때론 대수롭지 않게 행한 사소한 행동이 당신 아이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